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제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인가? 사법부가 앞장서서 법치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의 2심 무죄 판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말 많은 애국 시민들을 상처 입게 하고 대한민국의 상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무너져 버렸나, 이런 정말 개탄스러운 심정을 자아내게 하는 헌재의 정치적 판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파면이라는 결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전원 합의로 탄핵을 시키는 것은 이게 진짜 말이 되나, 판사라는 인간들이 냉정하고 중립적인 스탠스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경중을 따지고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게 과연 탄핵 소추 사유인가? 왜? 일단 내란죄가 철회돼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때렸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바로 그 앞전에 있었던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거를 보면은 굉장히 대비가 되는 부분이고, 이게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과연 중립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이 법치주의라는 게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특정 정당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간에 수없이 이러한 행각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현재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치주의가 전부 무너져 버렸다는 이러한 얘기를 계속해서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긴급 성명문이 떴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 정교모라는 단체에서 긴급 성명서를 낸 것인데, 사법부의 법치 파괴는 대한민국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국가 세력의 존재를 알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자 감행된 것이다. 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유공화 시민들이 일시에 깨어나 전폭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한 목소리로 탄핵 무효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게 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거대 야당의 줄을 선 공수처와 경찰, 심지어 검찰마저 합세하여 느닷없이 내란죄라는 터무니없는 올가미를 씌워서 전격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였다. 그런 한편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절차로 서둘러 기일을 잡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재판을 밀어붙였다. 이에 저명한 헌법학자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이러다간 헌재가 가루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였고, 또 평균적인 상식과 애국심을 가진 수십만, 수백만의 시민들이 이런 불법과 부당에 항거하여 거리로 뛰쳐나와 오늘에 이르도록 저항하며 규탄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거대 야당은 헌재 심리 직전 갑자기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서에 내란죄를 빼버린 바가 있다. 그 경우 국회는 즉시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재의결했어야 함에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는 이 필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어 버렸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 점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다. 더구나 헌재는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에서와 달라져서 증거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는데도 억지로 증거로 채택하였고, 또 헌법이 보장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시전하였다. 요컨대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시각에서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 탄핵심판 청구는 애초에 각하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진 좌익적 이념 성향의 인물들이 이 나라의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심판의 결과는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예상하였다. 더구나 주심의 중책을 맡은 정영식 재판관은 그간의 모든 기록과 정황을 볼 때 최소한 이 재판관 혼자서라도 기각 의견을 낼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 헌재는 전원 합의로 탄핵소추를 인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이런 결론이 어떻게 문명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8인의 헌재 판관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주권자 국민과
보편적 상식이라는 것을 무엇로 보고 이러한 판단을 내놓는단 말인가? 일부 헌재 판관의 변심에는 외부 정치 세력의 협박이 있었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만일 이처럼 헌법재판소 판관 개인의 결정을 외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면 누가 헌재를 일컬어 헌법을 지키는 국가 최후의 보루라고 하겠는가? 어쩌면 이미 헌재가 그러한 국가 최고 헌법수호 기관은커녕 어떤 반국가적 정치 세력에 예속된 애완견 혹은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마음을 엄습한다. 만일 이러한 외부의 협박과 회유 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탄핵 재판을 재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이따위 전근대적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른바 만장일치 판결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으며 아울러 우리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시민들의 정의감과 간절한 우국의 심경을 헤아리고도 남는다. 한편 야당 대표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판결은 국토부가 협박하였다라고 한 이재명의 발언이 전반적인 의견 표명이며 호주 출장에서 이재명과 고 김문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의 일부를 단순히 확대한 것이 증거 조작이라고 판단한다 라는 등 상식을 가진 시민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놓았다. 2심 재판을 담당한 3인의 판사들에게 묻는다. 이게 말인가 잠꼬대인가? 이게 판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그 결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념지향적 판결도 아니며 단지 진영 매물적인 인면수심의 재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13년 성남시 의회 최윤길 회장에게 성남도 개공이 설립 청탁 혐의로 김만배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되었다. 그 이유로는 청탁의 근거가 희박하고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이라고 판단된다라는 것이다. 이를 담당한 박광서 판사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당일 SNS에 올린 글에서 기뻐하라. 그분이 사라졌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확연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은 스스로 판사라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신실성을 애초부터 갖추지 못했던 인물임을 만인에게 자랑하고 있다. 1심에 중형 선고를 뒤집어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하는 것은 지극히 드물고 극도로 제한적인 판결이다. 그러나 이런 경향의 판결이 유독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너무도 쉽게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 정상인들은 모두 경악하는 것이다. 이미 전과 사범인 이재명은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법원 송달 문서 수령 거부 혹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인한 재판 지연과 재판 불출석 등이 무려 53회에 달하는 등 그 추상 같은 법원으로부터 참으로 특별한 대우와 예외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최근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에 진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법관들의 판결 기준이 무엇인지, 법관들은 과연 어린아이들도 가지고 있을 보편적인 언어 감각과 평균적인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 법관은 과연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법전은 물론 법학 교과서도 찢어버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법의식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척도에 반하여 판결을 남발하여도 되는 것인가? 특히 법관 집단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우리법 연구회 혹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의 좌익 이념 성향 법관들이 사법부의 곳곳에 주요 핵심 보직을 꿰차고 있다는 사실도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명백히 기술하고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은 대법원의 최종심도 신뢰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끝까지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만약 조희대의 대법원조차 이 나라의 법 체계와
인류의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망국적 판결을 한다면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이 나라의 사법부의 법치 파괴가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도 제2심과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놓는다면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절대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 나라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문명 국가로 지키기 위하여 끝없는 저항을 펼칠 것이다. 요컨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인한 사법부의 법치 파괴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줄탄핵,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획책 의혹, 민주세력으로 위장한 용공, 종중 반역 분자들의 사회권익 약탈 등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붕괴시켜서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말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반국가 세력은 진실로 이 나라의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임이 분명함을 선언한다.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정말 여러분들 여기에 토시 하나 틀린 말이 있습니까? 전부 다 맞는 말이고 이걸 읽으면서 제가 너무 진짜 감정이입을 제대로 하면서 읽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재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근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현실, 상식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 할 거면요, 애초에 이재명이 2심 무죄 판결조차도 상식적이지가 않고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로 벌어졌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발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정영식 재판관, 이 사람은 그래도 좌파가 아니다 라고 이제 불리었던 몇몇 재판관들의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변심을 해버렸다는 게 뭐 처음부터 다 짜고 치는 판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에 외부 정치 세력의 협박이 있었을 경우에 이거는 당연히 탄핵 재판 그 자체를 재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온 이 정교모의 긴급 성명문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